안녕하세요. 시정글 교수입니다. 3장의 연결재무제 부작성 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종속기업이 손실이 누적이 돼서 결국 자본 잠식이 됩니다. 즉 자본이 마이너스가 될 때 B집의 지분도 의배값을 가질 수 있겠느냐, 즉 B집의 지분 초과 손실 여부를 살펴볼 거고요. 연결이론 3가지가 있는데요. 2장에서 연결이론 끝부분이 있었습니다만 3장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다 마친 후에 2장 내용과 함께 묶어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집의 지분 초과 손실이 있는 경우의 연결인데요.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에 당기 순이익이 있었을 때 앞에서 우리는 B집의 지분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죠. 이익여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을 뽑아서 B집의 지분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속기업에 순손실이 발생을 했다면 물론 당기 순손실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반대 분개를 해야죠. B집의 지분이 차변으로 죽고요. 이익여금이 올라가야죠. 이익여금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순손실 전체를 지배기업이 부담했는데 B집에도 손실을 부담해야 되니까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집의 지분이 계속 이렇게 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B집의 지분을 음의 잔액으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0보다 작은 금액으로 표시가 불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B집의 지분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죠. 자본자식 상태에서의 개별 실체의 자본도 얼마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B집의 지분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10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집의 지분에 초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연결인데요. X1년 초에 갑은 을의 의결권 있는 주식 80%를 3만에 취득했답니다. 취득을 현재 을회사 자산부채 장부금액의 공정가치는 일치했고요. 두 회사 재무제표가 주어지는데 자본 관련 거래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서 눈여겨볼 건 을회사 1년도에 당기 순손실입니다. 마이너스 4만 꽤 크게 발생이 됐고요. 다음 연도에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X1년 말 을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요 이익여금인데요. 이익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즉 결손금인데요. 연도 말 결손금이 35,000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X1년 초 지배력 취득 시점에는 얼마인가? 5,000의 이익여금이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1년도 말에 당기 순손실이 4만이고 이게 반영된 연도 말 이익여금이 마이너스 35,000, 즉 결손금이 35,000이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은 바로 5,000이 되겠습니다.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고리 없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음 1번을 보면은 1년도 초에 갑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분개를 해보라는 것인데요. 연결분개는 앞에서 계속했던 바로 그겁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기 제거하는 건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이익여금은 5,000입니다. 요거의 80%랑 통치니까 2,000만큼 초과 지급액이 영업권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금액의 20%만큼 B집의 지분이 들어갑니다. B집의 지분 일단 7,000으로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결정이 됐고요. 물음 2번 볼까요? 1년도 말이 됐습니다. 다시 연결분개를 하라는 건데 영업권 손상에 대한 자료가 나오죠. 1년도 말 현재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대요. 즉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은 1,500이고 일단 이 1,500은 영업권 손상으로 모두 귀속이 되겠죠. 분개를 해봅니다. 1년도 말 첫 번째 분개는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점에 연결분개와 똑같습니다. B집의 지분 7,000으로 잡히고요. 2번 영업권에 손상이 있다는 자료를 줬죠. 손상차손 영업권. 3번입니다. 매번 하던 거예요. 당기 순손익 중 B집의 지분 해당액을 배부하는 건데 이번에는 당기 순손실입니다. 당기 순손실 4만에 0.2 따라서 8,000만큼 차변으로 B집의 지분을 감소시키고요. 상대 계정은 이익여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볼 게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7,000인데 연도 말에 당기 순손실이 거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B집의 지분 8,000 감소를 시키면 마이너스 1,000인데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정산표를 작성하면 마이너스 자본은 얼마든지 표시가 되는 거니까 B집의 지분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물음 3번으로 갈게요. 2년도 말 연결분개를 하라는 건데 영업권 손상에 대한 자료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또 적대요. 차이 중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 400, 즉 손상차손이 추가로 발생된 사례입니다. 2년도 말 연결분개, 자, 첫 번째 분개는
1년도 초, 즉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 상계제곱 비지배 지분 7천으로 일단 귀속이 됐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중 비지배 지분, 종속기업 순자산은 오히려 당기 순손실 때문에 4만이 줄었고요. 그 중에 20% 8천만큼 줄었잖아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이 분계는 전년도 마지막 분계랑 똑같은 겁니다. 한편 영업권의 손상, 과년도와 당해년도 각각 1,500과 400이 발생했죠. 과년도 부분은 이익여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당기에는 얼마나 순손익이 발생했는가? 의뢰사 2년도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마이너스 3만 5천에서 7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만 2천만큼 순자산이 늘었는데 그 모든 금액이 다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만 2천에 20% 8,400만큼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이런 분계를 합니다. 그럼 다시 비지배 지분은 음액값을 갖다가 양액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연결정산표를 만들면 비지배 지분이 7,400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그림 9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종속기업 순자산, 지배력 취득 시점에 순자산이 있을 테고요. 지배력 취득 후 정기말까지 순자산 변동이 있을 거고요. 당기 순자산 변동이 있을 텐데 지배 지분과 비지배 지분 90% 10%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배력 취득 시점에 10%만큼이 비지배 지분으로 가죠. 지배력 취득 직후부터 전기말까지 순자산 변동액 중 10%가 비지배 지분으로 가고요. 당기 순자산의 변동 중 10%가 비지배 지분. 결국은 종속기업 전체 순자산 중 10%가 비지배 지분으로 어떤 식으로든 귀속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종속기업 순자산 중 90%는 어떻게 되는가? 자, 1번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는 종속기업 투자와 상계 제거하면서 사라지겠죠? 자, 2번과 3번은 90%에 해당액이 자동으로 연결실체 순자산을 구성합니다. 이유는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우르르 단순합산 하잖아요. 그 중에서 10% 해당액만 속가내니까 요 순자산 변동액 지배력 취득 이후부터 당기 말까지 자동으로 10%를 빼면 90% 해당액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죠.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가지 연결 이론을 비교해 보는데요. 먼저 2장에서 3장으로 넘겼던 그 내용들을 지금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 이론은 크게 지배기업 개념, 실체 개념, 비례연결 개념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비지배 지분이 존재할 경우에만 세 가지 연결 이론 구분의 의미가 있고요. 비지배 지분이 없는 100% 지배 종속이라면은 세 가지 개념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합니다. 먼저 실체 개념을 보는데요. 지금껏 2장, 3장에서 했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절차가 바로 실체 개념이었습니다. 즉 지배기업, 종속기업이 경제적 단일 실체라는 관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지배기업 주주와 비지배 주주 모두 다 동등한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비지배 지분은 자본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지배기업 개념에서는 비지배 지분이 부채입니다. 자본으로 표시가 됐고요. 자, 우리가 연결을 배울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도 비지배 지분에 배분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이 모두 다 지배기업 것이 아니라 비지배 지분 귀속도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귀속 부분도 모두 다 연결당기 순손익을 구성을 합니다. 즉 전체 연결당기 순이익 중 일부는 비지배, 나머지는 지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 중 비지배 지분 귀속 부분도 모두 연결당기 순이익을 구성합니다. 한편 4장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지배 종속회사 간에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을 붙여서 한쪽에다가 팔아요. 이쪽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 개별 순이익이 어느 한쪽으로 이 방향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미실현 이익입니다. 미실현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내부 미실현 손익 중에 비지배 주주한테 귀속되는 부분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즉 지배가 종속한테 파는 하향이든 종속이 지배한테 파는 상향 거래이든 상관없이 모두 제거를 하는데요. 이거는 4장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지배기업 개념을 한번 대비를 해봅니다. 과거에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거의 들어와서부터 실체 개념으로 바뀐 건데요. 종속기업의 주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지배기업과 비지배 주주로 구성이 됐죠. 한편 지배기업은 또 지배기업 주주에 의해서 소유가 되잖아요.
따라서 종속기업의 궁극적인 주주는 지배기업 주주와 비지배주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주주 중에 지배기업 주주 입장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지배기업 개념이고요. 자본주의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지배기업 주주에 귀속되는 지분이 아니면 모두 다 타인자본, 부채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비지배 지분은 지배기업 개념에 따르면 자본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지배와 비지배로 구분을 했잖아요. 비지배한테 귀속되는 부분, 부채로 구분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연결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이 앞서 실체 개념과 다르죠. 실체 개념에서는 연결당기순손익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 중에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만 연결조절에 반영을 한다. 실체 개념에선 비지배 지분 해당액도 모두 비지배 지분에 배분을 했잖아요. 차이점입니다. 일단 4장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대부분 미실현손익 중 비지배 주주에 귀속될 부분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걸로 보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볼 4장 비지배 주주든 지배 주주든 하여튼 상관없이 모두 다 제거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IFRS에 있다가 없어진 비례 연결 개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종속기업 자산 부채 중에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만,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8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종속기업 자산 부채 중 80%만 연결재무제표 표시하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은 연결재무제표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듯이 IFRS는 실체 개념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연결 이론을 실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기 초에 지배가 종속의 지분 80%를 취득을 했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 자본금은 3천, 이익여금은 1,000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공정가치랑 같습니다. 왜 이익여금이 2,000인데 기말 이익여금이죠. 당기순이익 1,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말의 이익여금이 2,000이 된 거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자본금 3,000, 이익여금 1,000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실체 개념 연결을 해볼까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 건데 자본금, 이익여금 4,000이고요. 80%를 3,200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영업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비지배 지분 800입니다. 한편 당기순이익 1,000 중에 20%를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 이와 같이 분개한 건 지난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죠. 요거를 연결조정 분기에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이 3,000, 비지배 지분은 1,000, 연결자산 총계는 26,80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기업 개념에 따른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연결 분계를 보면 이래요. 1번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는 앞서 실체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 비지배 지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쪽이 이익여금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즉 연결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 여기 다시 이익여금으로 내려가죠. 연결당기순이익이 2,800입니다. 앞서 실체 이론에서는 3,000이었죠. 즉 2,000만큼이 당기순이익에서 빠진다. 앞서 우리는 이 연결당기순이익을 두 개로 분해했잖아요.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2,800, 비지배 지분 귀속. 바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순액으로 즉 지배기업 귀속 순이익만큼을 연결당기순이익으로 보자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지배 지분 잔액이나 연결 자산 총액은 실체 개념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요. 실체 개념에서는 비지배 지분이 자본의 일부였습니다만 지배기업 개념에서는 부채의 일부로 즉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올라가죠. 이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 연결 개념에 따른 연결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가 종속기업의 8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보유 지분율이 8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모두 다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80%를 지배하고 있으니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중에 80%만 지배에 합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례연결조정 분계를 보면은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중 80% 해당액만 지배기업에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종속기업 투자 제외하고요. 옆에 표시한 거는 밑으로 조정이 되겠죠.
이 결과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2,800이고요. 자산 총계는 24,800이 되는데 이 2,800은 앞서 지배기업 개념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이라는 것, 지배기업 개념이든 앞에 실체 개념이든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 왔고요. 비지배 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총계, 부채 총계도 모두 앞서 보았던 실체 개념이나 지배기업 개념의 연결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비례연결 개념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 지분을 갖고 있든 80%이든 60%이든 상관없이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종속기업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80%만 지시할 수 있느냐, 60%만 지시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분율에 상관없이 종속기업의 수익비용 자산부채 중 100%를 다 반영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3장 연결재무제표 내용을 모두 설명했고요.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4장, 5장, 6장이 계속 연계가 됩니다. 복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